자, 중2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잘 치렀죠, 그죠? 자,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요. 오늘부터는 또 힘내서 또 우리가 또 공부를 해 나가야 되니까 오늘부터는 조금 밝은 마음으로, 부담 없는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연립 방정식에 대한 개념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연립 방정식에 대한 개념 설명을 준비했는데 아마 이 부분부터는 또 우리 기말고사 범위에 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조금씩 해두는 게 나중에 우리 친구들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또 힘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한다고 했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연립 방정식이란 말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좀 뜸합니다. 근데 예전에 연립주택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연립주택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연립주택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파트보다는 작은 규모죠. 1층, 2층으로 여러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로 연립주택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눈치채셨죠? 연립 방정식 할 때 그 연립이 바로 그 연립입니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모양은 1차식 두 개가 한 쌍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연립 방정식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연립 방정식인데 일단은 미지수가 몇 개가 되느냐 하면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두 개. 우리가 1차 방정식 할 때는 미지수가 몇 개였죠? x 하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미지수가 x 외에도 y라는 미지수가 하나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이 1층, 2층으로 만들어진 한 세트를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방금 연립 방정식의 모양이 되는 그 형태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제로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에서 a가 0이 되면 안 되고 b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a가 0이 되고 b가 0이 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x의 개수가 a고 y의 개수가 b죠. 그러니까 a와 b의 개수가 소거가 돼버리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문자가 없어지는 거죠. 문자가 없어지면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네, 표현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제로에서 a가 0이 안 되고 b가 0이 안 된다는 조건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을 x, y 이거를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순서쌍이라고 하는데 순서쌍의 모양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연립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라고 했죠. 그래서 식도 두 개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미지수가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미지수를 x, y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거나 또는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죠. 초반에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 방정식이,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 말이죠. 미지수를 두 개 가진 1차 방정식이 바로 요렇게가 한 세트로 묶여져 있는 녀석을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고 한다 라고 초반에 얘기했죠. 그죠?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를 계속 풀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예제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봅시다. 연립 방정식 x-y는 a고 2x 플러스 by는 3의 해가 x는 3이고 y는 마이너스 1일 때에 상수 a, b의 값은 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1차 방정식 할 때 해가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문자의 값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1차 방정식 할 때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x의 값이었겠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주어진 요 식의 해가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의 해의 값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주어진 문자의 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연립방식을 연립방식을 하다 보면은 대입법이라든지 가간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x와 y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아직까지 대입법이나 가간법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그대로 이 식에다 대입을 시켜서 a와 b의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구해볼까요? 위에 있는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식을 2번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1번식을 풀기 위해서는 x 대신에 3을 대입시키고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키면 3 마이너스 1이 a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a의 값은 4. 이렇게 나오고요. 2번식에다가 x에다가 3을 대입시키면 2 곱하기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키면 마이너스 b는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6이니까 6에서 얼마를 뺀 게 3이냐? 따라서 b는 3이 된다. 이렇게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제 문제가 연립방정식을 나타내는 문제였는데 우리 친구들 연립방식 문제 보니까 대충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잡히죠. 그죠?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대입법과 가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연립방정식을 푸는 두 방법인데 이 두 방법을 반드시 익혀야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영상 보고 연립방정식이 무엇인가, 연립방정식의 모양이 어떤가, 그리고 연립방정식이 왜 그렇게 생겼는가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고 고민을 조금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